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딸 아이를 하나 기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손 윗신우가 하나 있는데 철부지의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외모만 예쁘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손 윗신우가 제게 최근에는 쩔쩔매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옳게, 제발 살 좀 빼 살 좀. 내가 몸 보기만 해도 나까지 막 배가 부르고 숨이 갑갑해지는 기분이라니까. 왜 살을 안 빼고 관리도 안 하는 거야?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고 많이 바빴잖아요. 그리고 남편 내조하면서 목 디스크까지 생기는 바람에 스테로이드 약물까지 처방받느라 그랬던 거고요. 제 사정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나쁘게 말씀을 하세요? 나도 좋게 말하고 싶은데 게으른 사람을 보면은 내가 말이 험하게 나가. 좋게 생각하고 싶어도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한테 막 채찍질을 휘두르고 싶다니까. 형님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을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한테 나쁜 말 한다고 해봤자 오히려 상처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가족이니까 좋게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옳게 내 말 좀 들으라고. 보기만 해도 숨 막히는 그 살 좀 빼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당뇨 오고 고지혈증으로 갑자기 휙 죽어버리는 수가 있다니까? 왜 내 진심 어린 충고를 꼬아만 들어? 진심 어린 충고라고요? 그래놓고 얼마 전에는 저랑 그이한테 케이크며 사탕이며 잔뜩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거는 옳게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동생 먹으라고 준 거야. 상식적으로 옳게 그렇게 뒤룩뒤룩 살찐 몸매 갖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설탕을 쳐 넣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가혹한 사람이라고? 말이 점점 심해지시네요. 아무리 제가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도리는 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여자는 좋은 대학 나오고 학벌 좋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래봐야 결국 결혼하고 주부로 지내면 말짱 꽝이잖아. 배웠다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 지금이라도 살 빼고 운동 좀 하라고. 그러다가 동생한테 차이고 이혼당하고 나중에 펑펑 울면서 후회한다? 내 말 명심해.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든가 남자는 저래야 된다라든가 다 편견일 뿐이에요. 형님이 하시는 말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어요. 의도는 알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더는 참견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살찌는 것도 다 의도가 있고 생각이 있는 거였어요? 왜? 나중에 암 걸려도 생각이 있어서 암 걸린 거라고 하겠다? 기가 막혀서 원.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나 요즘 따라 점점 사람들이 잘 판단이 되는 것 같거든.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는 말 곧잘 짓거리는 대로 믿어줬단 말이지.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추악한 본성이 도사리는지가 보이게 됐다고. 그러면 저한테 추악한 본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매일같이 집에 가만히 앉아서 처먹기만 하고 살찌려는 본성. 그게 다 욕심이고 게으름 피우는 거라니까. 말했잖아요. 저 치료 중이라고 치료하고 있어서 부작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게 다 나태해서 그런 거야. 노력을 하라고 제발 노력을. 저의 손위 신우는 제가 아이를 낳고 목 디스크가 심해지게 되어 치료를 한 이후로 살이 찌게 되자 매일같이 지적을 해댔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참석도 안 할 정도로 무관심하고 참견도 하지 않던 사람이 부쩍 잔소리와 핍박이 심해지니 저로선 의아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에게 이 일을 털어놓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누나 요즘 부쩍 예민할 만해.
자기가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 왜, 그 헬스 트레이너 한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람 피웠대잖아. 바람을 피웠다고? 평소에 그렇게 사이 좋게 지내는 것 같더니 왜 그런 일이 있었대? 나야 사정은 모르지. 그런데 솔직히 내가 남자라고 해도 누나는 결혼 상대로는 영 아니지 않나? 형님이 결혼 상대로는 영 아니라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솔직히 성격이 너무 더럽잖아. 몸매라든가 외모는 돈 들여서 관리했기 때문에 그 나이 치고는 봐줄만 하다는 거 인정해. 그런데 이제 30대 중반 다 되어가는 여자가 20대 초반 대학생처럼 도도하게 굴고 사람 지치게 떼쓰고 징징거리고 그런 거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 저번에 누나가 남자친구 되는 사람이랑 통화하는 거 들은 적 있거든. 정말 장난 없더라. 뭐 어떻게 했길래 그래? 나도 궁금하다. 드러나 보자. 아니, 그냥 좋게 잔소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라고. 자기는 한 달에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은 피부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 자기한테 따박따박 갖다 바치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건 좋은데 그게 여자면은 절대 안 된다든가. 순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거리잖아. 상식적으로 여자 회원들 관리도 해야 될 텐데 여자한테 연락을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네. 그런데 정말 얘기 들을수록 의외다. 물론 바람 필까봐 그런 거고, 실제로 바람 피웠다니 의심할 건덕지야 있었겠지만, 어쨌건 난 형님이 자기한테 자신감 넘치고 다른 사람 대할 때도 도도하길래 나는 그런 걱정이며 통제 같은 거 전혀 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 전혀 안 그래. 완전 열등감 덩어리야. 우리 누나, 내가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봐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은 완전 용된 거야. 용됐다니? 그러면 형님이 옛날에는 못생겼다는 뜻이야? 못생긴 것만 아니라 뚱뚱하기까지 했지. 지금은 완전히 다 뜯어고친 거라니까. 그때 뚱뚱했던 시절에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남자애한테 고백했는데 전교에 소문날 정도로 창피하게 차였다나 봐. 그때 트라우마가 남아있는지 지금도 완전 열등감 덩어리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몰랐네. 이뻐지고도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 싶은 남자만 골라 사귀는 이유가 뭔 줄 알아? 괜히 자기가 다른 잘생긴 사람이랑 사귀게 되면 차이게 될까봐 걱정해서 그러는 거다. 나 그 심리 알고 나니까 누나가 잔소리하는 것도 이제 짜증나지도 않더라고. 그냥 사람이 짠하고 불쌍할 뿐이야. 형님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구나. 그리고 요즘 들어 나한테 더 짜증내시는 이유도 뭔지 알겠고. 내가 그 헬스 트레이너분이 바람 피웠다고 할 때 솔직히 올게 왔다 싶더라고. 친동생인 내 입장에서도 이런데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떻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당연해.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고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피해버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형님도 걱정이다. 이제 결혼 정년기도 지나신 것 같은데 헬스 트레이너분이랑 헤어지게 됐다니까. 그러면은 나한테 더 스트레스 쏟아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취직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직장 생활 한 번을 한 적이 없잖아. 이때까지 돈줄로 생각하고 있던 헬스 트레이너 남친이랑도 헤어지게 됐으니 앞으로 새 남자친구 사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성격 알면 금방 떨어져 나갈 거고. 그럴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괜히 나까지 걱정된다. 형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정착하시고 취직도 하셔야 할 텐데. 검사랑 의사 만나야겠다라는 말 종종 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어. 자기 수준이 어딘지 지금 객관적인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 누나지만 정말 미치겠다. 손 윗씨 누는 헬스 트레이너인 남친과 헤어지고부터 부쩍 짜증과 스트레스가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고 핍박해댔지만 저로선 그것을 용납할 이유가 없었죠.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의 이기적인 사람이다 싶었는데요. 그렇게 참견을 해대더니 밖에서 절 만날 때는 인사를 건네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쌩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중에 따져보았습니다. 형님, 밖에서 저 봤는데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친구분들이랑 같이 가시는 거 봤고 분명히 저랑 눈 마주쳤었는데. 옳게 내가 말했잖아. 밖에서 나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 사람이 말을 하면 왜 못 알아들어? 그게 진심으로 하신 말씀인 줄은 몰랐죠. 정말로 제가 쪽팔린다고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진짜 해도 너무 하시네요. 어라 잠깐만. 옳게 어디서 돼지 비린내 같은 거 안 나? 돼지 비린내라니요? 아, 어디서 나나 했더니 옳게한테 나는 냄새구나. 옳게. 앞으로 말할 때는 딱 필요한 단어만 키워드로 말하자. 알겠지? 옳게가 돼지가 되어서 그런지 막 몸에 서며 말할 때며 돼지 비린내가 난다니까? 형님, 저는 어지간하면 형님 사정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한테 막말하면서 자기 자존감 채우는 모습이 참 보기가 안 좋네요. 남친이랑도 헤어지셨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찬 상대인데 뭘 아쉬워서 옳게한테 스트레스를 풀겠어. 남자가 돈도 영 못 쓰고 째째해서 남편감으로는 영 아니다 싶은 것 같아. 버린 것뿐이야. 그래서 다음 상대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는 취직도 하려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걱정 많이 하고 있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설마 나한테 공부라도 가르치려고? 괜찮냐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원래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작정하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옳게는 그냥 닥치고 내가 하는 일 응원이나 하고 있어. 닥치고 응원이라 하라니요. 무슨 말씀이 그러세요? 앞으로 형님이 하는 말들 저는 도저히 좋게 못 듣겠네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막말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각오를 하라고? 어이구 무섭네. 그러면 뭐 멧돼지라도 되겠다는 거야? 그 육중한 덩치로 나한테 돌진이라도 해오시게? 제가 시부모님이 하도 사정사정해서 공부 도와드리고 취직 자리부터 면접까지 힘써주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 하시는 거 보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요. 누가 그걸 바라기나 한데? 나는 돼지 도움받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만 꿀꿀거리고 가서 밥이나 쳐드세요. 언젠가는 후회하실 거예요. 아니, 제가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봐. 기대가 되네. 저는 손 윗신우의 폭언과 막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시부모님에게 부탁받은 말만 아니었다면 절대로 제 아빠의 회사를 소개시켜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설득에 마음을 다시금 돌리게 되었죠. 누나 때문에 힘들었지? 정말 미안해. 형님, 왜 저렇게 사람이 막 나가는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막말하고서 그래도 농담이라고 수습은 하던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수습도 안 하고 닥치기나 하라는 등 막말이 너무 심하다니까. 도움을 주려고 해도 한사코 거절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겠어? 누나가 지금 많이 심란한가 봐. 이야기 들어봤거든, 나도. 그런데 전 남친이 사귈 때부터 이미 양다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심란한가 봐. 3년 동안 양다리를 당해왔다면서 우는데. 여하튼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부쩍 예민해진 상황인 거야. 당신한테 그런 이야기를 다 했다고? 아니, 나도 그 이야기 엄마랑 아빠한테서 겨우 들을 수 있었어. 쪽팔린다고 나랑 당신한테는 말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형님도 참 형님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가족끼리 털어놓고 같이 씹고 물고 뜯기라도 해야지. 왜 자기 편될 수 있는 사람한테 엄하게 화를 내는 거야? 형님 정말 이상하시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누나가 말했듯이 자존감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 아직까지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하고 자기 편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철부지인 사람이니까 지금 30살 넘도록 어린아이같이 구는 거고. 형님도 참 딱하다. 설령 취직하더라도 직장 생활 제대로 할 수나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우울증 약도 먹고 있더라고. 취직도 안 돼. 새로 남친 사귀는 것도 안 돼. 본인이 제일 걱정이 많은 것 같아.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못 도와줘. 형님, 정말 나한테 너무하셨어. 사과를 꼭 받고 싶다고. 그래서 말인데 이거 보면 당신도 조금 마음이 풀릴 것 같아. 이게 뭐야? 남편이 보여준 영상에는 술에 취해서 주절주절 말을 하고 있는 신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 윗신우는 술에 취해서 해롱거리면서도 남편을 상대로 잔뜩 말을 쏟아내고 있었죠. 아마 가족 모임에 아파서 제가 가지 못했을 당시에 촬영된 영상으로 보였어요. 동생아, 넌 참 결혼 잘한 줄이나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또 뭘 비꼬려고 그러는데? 술 먹었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누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진심으로. 너 정말 결혼 잘한 것 같다고, 이 자식아. 알겠어. 나 결혼 잘한 거야. 뭐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똑똑하지, 사람 성격 좋지, 말투도 교양 있지. 나 같은 거랑 다르게 얼굴도 귀염상이잖아. 볼 때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왜 내가 자꾸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네. 좋게 대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왜 속내랑 다르게 자꾸 말이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자리 주선해 줄게. 서로 화해할 거 있으면 화해하고 털어버려. 나한테 이렇게 주사 부리지 말라고. 내가 남자친구들이랑 사귀고 헤어지면서 깨달은 게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뭔데? 빨리 말하고 들어가. 입에서 술 냄새 난다. 올케 같은 사람이 진짜 진국이라고. 그러니까 꽉 붙잡아. 이혼하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니까. 알겠어? 내가 그거 걱정돼서 올케한테 자꾸 살 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평소에도 좀 잘해줘. 집사람이 누나 때문에 상처받은 게 이만저만이 아니야. 왜 좋게 말해주는 사람한테는 자꾸 가시 세우고 누나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매달리면서 비참하게 사는 거야?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열등감 덩어리에 자존감 바닥이라 그런가 봐.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미치겠다. 정말 취직도 안 되고 남자친구 사귀는 것도 안 돼서 미치겠다고. 그렇게 술주정을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남편은 손 윗신우의 저에 대한 악감정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요. 저는 그날 이후로 손 윗신우를 위해서 아빠에게 힘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 마침내 격리 자리를 하나 안겨다 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신우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알면 거절할 게 틀림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하자고 가족에게 신신당부를 한 뒤 일을 진행했고, 신우는 취직을 해서 많은 것이 순탄하게 보였었죠. 어때? 형님 회사 생활은 요즘 잘 적응하고 계신데? 나야 아빠한테 물어보면 되지만 아빠가 사장이라서 부하 직원들 사정 하나하나까지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누나 완전 대만족 중. 자기가 어떤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지금 직장처럼 배려해주고 착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하더라.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랑 동아리 활동까지 시작했대. 진짜 누나 달라졌다니까.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장이며 동료들한테 혼나고 대어서 고생 많이 했었는데 이번 동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인가 봐. 진짜? 일한 지 이제 고작 한 달 됐다고 하지 않았어? 물론 업무 배운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거는 맞아. 그런데 회사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다더라. 또 뭐더라? 무슨 뭐 부장인가 과장인가 자기 스타일이라면서
언젠가는 넘어뜨릴 거라고 그러던데. 뭐야, 형님. 벌써 또 남자친구까지 점 찍어 놓으신 거야? 그쪽도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서로 호감 싹 틔우는 케이스인 것 같아 흔한 편이잖아. 잘 되기를 빌어줘야지. 들어보니까 성격도 건실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 나도 형님 잘 됐으면 좋겠지만 괜히 나중에 내가 도와준 거 알게 되면 또 때려치겠다고 할까봐 겁나네. 아니,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왜냐하면은 지금 직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지 다른 자리도 거절했다더라고. 아는 사람 통해서 어딘가에서 제안 들어온 일이 있었나 봐. 그런데 그것까지 다 거절하고 지금 직장에서 뼈 묻을 각오로 일하겠다고 하더라고. 정말 다행이다. 형님도 그럼 이제 정신 차리신 거야? 예전처럼 나한테 폭언 같은 거 안 하시려나? 모르지. 사람이 한 번에 변하지는 않는 법이잖아. 그래도 요즘 엄마랑 아빠한테 월급 받은 걸로 선물도 하고 나 먹으라고 디저트랑 케이크 같은 것도 선물하는 거 보면 좀 달라지긴 한 모양이야. 어? 그런데 이 디저트들 당신은 다 안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 뿐이네? 그렇지. 이게 누나의 은근 귀여운 포인트라니까. 나 말고 당신이랑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선물한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이럴 거면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고 선물하는 편이 낫지 않나? 아무리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도 그렇지 계속 당신이랑 이렇게 냉전 상태로 지낼 것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야. 정말 형님은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네. 그리고 나한테 많이 열등감까지 갖고 있다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고. 내가 물론 형님보다 착하고 많이 배운 건 맞지만 그래도 사람이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건데. 그런 말을 당신 입으로 하니까 좀 웃기긴 하다. 그래도 뭐 사실인 건 맞으니까 인정. 그렇게 손위 씨누는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업무에 빠른 속도로 적응을 해나갔는데요. 우수 사원으로 뽑힐 정도로 일에 열정을 보이면서 나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손위 씨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손위 씨누가 어느 정도로 변한 사람인지 궁금한 마음이 문득 들더군요. 하루 나를 잡아 아빠의 회사를 방문할 겸 들려보려고 하던저. 그런데 동료 직원들과 식당을 찾아가던 신우와 마주치게 되고 말았죠. 놀랍게도 신우는 저를 반겨주면서 무슨 일로 왔냐고 하기에 아버지를 근처에서 만날 계획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친절하게 웃어주며 알겠다던 신우는 바쁘다면서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로 사람이 달라진 건가 싶어 아리송한 상태였는데요. 잠시 뒤 손위 신우의 연락을 받고서는 제가 착각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옳게. 내가 분명히 전에도 경고했잖아. 나 왜 아는 척 했어? 형님이 먼저 저한테 손들고 인사하셨잖아요. 저도 모르게 받은 것뿐인데요. 내가 손을 들고 아는 척 했어도 당연히 모른 척을 했었어야지. 나도 당황스러워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내가 실수를 했으면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야 형님이 저한테 이제 마음 풀리고 좋게 대해주시려는 줄 알았죠. 솔직히 저 형님한테 제대로 사과도 못 받은 상황이잖아요. 이제라도 저희 사이 좋게 지내는 건 어떨까요? 사이좋게 지내? 진짜 가당치 않은 소리 한다. 야, 나 네가 가족이라는 게 창피하다.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자면 쪽팔리다고. 제발 밖에서 아는 척 좀 하지 마. 말 다 하셨어요, 형님? 요즘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사람이 달라지고 있다고 해서 기대해봤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본 올케한테 이따위로밖에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 이따위로밖에 말 못하는 사람이다. 어떡할래? 난 매일같이 이렇게 할 건데? 그럼 형님 회사 잘리게 될 텐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뭐? 회사에 잘린다고? 설마 회사에 와서 난동이라도 부리겠다는 거야? 옳게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것보다는 훨씬 조용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사장님한테 말해서 격리 직원 잘라야겠다고 말한다든가.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우리 사장님이랑 건너 아는 사이야? 제 결혼식 때도 클럽에 가서 논다고 빠지시더니 이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제 아빠가 형님이 다니는 회사 사장이라는 것도 모르실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 사장님이 정말 올케 아빠라고? 나 그러면 정말 회사 잘리는 거야? 안 돼. 올케 나 정말로 이 회사 너무 사랑한다고. 이 회사 사람들 너무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고. 정말로 그렇게 할 거 아니지? 저는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럴 이유가 있나요? 형님은 절 볼 때마다 막말만 쏟아내고 되지니 뭐니 놀리기만 하시잖아요. 제가 형님한테 그럴 이유가 있고 의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다고. 더 해보세요. 얘기하는 거 듣고 진심인지 아닌지 제가 파악부터 해볼게요. 사실 나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올케야. 동생이 데리고 온 거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귀엽고 성형도 안 했는데 예뻐서 질투 났던 거야. 동생이랑 결혼식 못 갔던 것도 클럽 간다고 빠졌던 거 아냐. 나 그때 남자친구랑 싸우고 울적해 하다가 감기 몸살이 제대로 왔었거든. 그런데 그 순간에 결혼식 올리고 있는 올케 생각하니까 내가 더 비참하게 느껴졌었던 거라고. 네? 결혼식 날 클럽 간 게 아니었다고요? 오케이.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저 돼지라고 자꾸 놀리셨잖아요. 스테로이드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찐 건데도 자꾸 모욕하셨잖아요. 미안. 내가 사람이 솔직하지가 못해. 흥분하면 막말 나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오히려 못 다가가고 괴롭히는 스타일이라고. 동생한테 물어봐. 정말 좋아하는 애들은 일부러 괴롭히면서 비호감으로 찍힌 일이 한두 번 아니었다니까? 나 고등학교 때부터 완전 뚱뚱하고 못생겼어서 그 뒤로 엄청 노력했던 거야. 그래서 타고나길 예쁜 사람들 보면 주눅 들고 일부러 그런 티 안 내려고 더 세게 나가는 거라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형님, 저도 그럼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가 형님 도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일로 아빠한테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는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일 잘하고 있는 직원을 멋대로 자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회사 추천해주고 형님 취직하게 만든 거는 저고요. 세상에. 난 그런 줄도 몰랐어. 올케한테 너무 고마운데 난 매일같이 막말만 하고. 내가 진짜 미친년이지. 미안. 형님이 말씀만 안 하셨다 뿐이지.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며 케이크며 꾸준히 선물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어요. 6개월 동안 일하는 내내 계속 챙겨주셨더라고요. 솔직히 형님 말했던 것들 때문에 지금도 돌이켜보면 불쑥불쑥 화가 나지만 달달한 디저트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나 이제 조금 더 솔직해질게. 자신의 모든 진심을 토해낸 손위 신우. 그 뒤로 손위 신우는 저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간 못다 했었던 이야기 또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의 오해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저에게 서운했거나 실수로 막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 역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오해들을 풀고 손위 신우와 완전히 화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손위 신우는 아무래도 제 덕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것이고 또한 사장님 역시도 저의 아버지다 보니까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로부터 제가 살찐 것을 놓고 막말을 하던 손위 신우. 하지만 어느 정도 진심을 털어놓고 친밀한 사이가 된 지금은 제 눈치를 보고 있네요. 그런 모습이 가끔 딱할 때도 있지만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것은 사실이기에 이 상황을 조금 더 즐겨보려고 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때로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손위 신우 덕분에 알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